자, 두 번째 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배우고 이어서 등비수열의 부분합, 합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해요. 자, 등비수열이란 것은 어떤 등비라는 규칙을 가진 수열이 되겠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수열이란 것은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의 배열이었어요. 가진 수들의 배열.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어떤 규칙이었나요? 네, 값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또는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등비 수열의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 등차에서 차가 비로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죠? 그러면 동일하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다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등비수열은 이웃한 항의 차가 B로 바뀌면 되겠네요. 이웃한 항의 B가 일정하다. B라는 게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웃한 항이라고 좀 고쳐두고요. 자, 다시 내용을 좀 옮겨서 봅시다. 등차 수열이란 것은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하다.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것을 식으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뺀 것이 공차 D로 일정하다. 그러면 이웃한 항의 B가 일정하다는 것은 뒤의 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어 준 값이 다음의 값 R이란 것으로 일정하다. 이런 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식이 등비수열에 관련된 식이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을 정의하는 식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의 항은 AR 곱하기 R과 같다. AR이 아니라 AN이구나. 어휴, 큰일 나려고. AN을 양변에 곱해줘서 두 번째 식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즉, 등비수열은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네요. 그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가는 수열들, 일정한 값을 곱해나가는 수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즉,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의 값은 1이라고 합시다. 일정한 값을 곱하기로 했으니까 얼마? 2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죠. 1에다 2를 곱하면은 그 값은 2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2를 또 곱한다면은 그 값은 4라는 것으로 바뀌고, 계속 2를 곱해가는 게 이게 수열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땅땅땅 밑에다가 땅땅땅. 자, 그렇다면은 이 1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라고 적읍시다. 2라는 것은 두 번째 항이니까 A2, 4라는 것은 세 번째 항이니까 A3, 8이라는 것은 네 번째 항이니까 A4, 이런 식으로 적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열에 과연 n번째 항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n번째 항해가. 그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 하고요.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좀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을 다소 불편하지만 A라는 문자로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R을 곱했다고 이야기합시다. AR이라고 쓸 수 있네요. 한 번 더 또 R의 값을 곱해가면은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되겠고요. 똑같이 R씩 곱해가는 거니까 한 번 더 R을 곱합시다. 그럼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다섯 번째 항인데 AR의 4제곱이 되네요. 재빨리 규칙들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과 다음 항들 사이의 관계들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보니까 요 R이라는 것에 대한 지수값의 변화가 생기네요. 여기서는 R의 1제곱인 거고요. 1제곱. 자, 얘는 사실 곱하기 1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좀 예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수열의 항을 봤더니 AR의 4제곱이었습니다. 네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은 AR의 3제곱이고요. 즉, 순서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R의 거듭제곱으로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n번째 항에서는 그 지수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서라는 n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니까 n하고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의 값을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곱해주는 값을 공비라 합시다. 공비를 r이라 하면 그 n번째 항의 식은 즉 일반항 a는 첫항 a 곱하기 공비 r에 대한 n-1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항 a고요. 첫째 항 그리고 공비 r이고요. 파란색이 잘 안 보이죠? 공비 r이고요. n이라는 것은 전체 항의 개수가 됩니다. 항의 개수, 항의 순서, 몇 번째 항이냐. 각 문자들이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 공식 암기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조금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 r이 2인 녀석. 첫 페이지에서 물어봤던 그 질문이죠.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은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일반항 A에는 첫항 곱하기 공비에 대하여 n-1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일반항이 있으면 우린 또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냐면은 야, 너 네 번째 항을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n이라는 값의 자리에 4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이니까 네 번째는 8이라는 값이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몇 번째 항이 1024라는 값이 나와?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024는 몇 번째 항인가? 제 몇 항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AN 일반항이 2의 n-1 거듭제곱인데 이것이 1024라는 값이 되어야 되니까 1024라는 값은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명한 값이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외워주시길 바라는 수가 됩니다. 2의 10거듭제곱입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n의 값은 11이다. 이렇게 특정한 값이 위치한 항을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일반항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공비 r이 마이너스 1입니다. 공비가 음수도 되냐?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에서도 공차와 공비 값의 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실수의 값들이 다 가능합니다.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네요. A에는 첫항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대한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열의 항들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해가는 거니까 첫 항 3, 둘째 항 마이너스 3, 셋째 항 3, 네 번째 항 마이너스 3. 이렇게 홀수 번째에는 양수 3, 짝수 번째에는 음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수열들의 일반항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 항이 2고요. 공비 R의 값이 2분의 1이라면은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2분의 1의 n거듭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을 다시 나타내 본다면은 2분의 1에 대한 n-1거듭 아닙니다. 예, 선생님 얘기 잘못했네요. 자,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면 있어 문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첫 항은 공비가 나왔다. 그러면 공식대로 첫 항의 위치, 공비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들을 하나씩 대입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연습도 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수를 보고 거꾸로 첫 항과 공비의 값을 파악하여 그 일반항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5, 그 다음에는 2분의 5, 그 다음은 화살표라기보다는 심표로만 그냥 구분합시다. 4분의 5. 이렇게 진행되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 등비수열의 첫 항은 얼마? 첫 항은 5가 되고요. 그럼 등비수열의 공비는 얼마? 이웃한 항들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즉 얼마가 곱해져 가고 있는지 일정한 값이 곱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일반항은 A에는 첫 항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항은 2분의 5가 되네요. 땅땅땅. 자, 그러면은 다시 첫 항을 찾읍시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첫 항이니까 10. 그리고 공비의 값은 과연 얼마씩 곱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로 곱하고 있는 것일까? 두두둥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이렇게 이야기 되겠네요. 10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대한 n 빼기 1제곱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요런 거 해볼까? 3 마이너스 9 27 마이너스 81.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자, 첫째 항은 3이네요. A1은 3. 공비의 값은 일정하게 얼마가 곱해지고 있습니까? 부호가 뿔마뿔마 바뀌니까 마이너스 음의 값일 거고요. 3이 9로 바뀌니까 네,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곱해졌네요. 일반항 A에는 첫항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빼기 1거듭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3에 대한 n 빼기 n제곱이라고요. 이렇게 일반항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3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 거듭적을 묶어주는 지수 법칙 쓰면서 식을 변형할 수도 있는 거죠. 확인 체크와 예제 16, 17번 문제는 앞선 질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18번에 있는 문제 풀이로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 n항이 3에 3 곱하기 2의 1 빼기 2n 거듭제곱인 그런 등비 수열이랍니다.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무슨 수열이든지 간에 첫 번째, 첫째 항을 찾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그 n에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n에 1을 대입한다. 즉 a1은 3 곱하기 2의 1 빼기 2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이 값은 2분의 3이 된다를 알아둡시다. 자, 참고로 우리가 뒤에 지수라는 단원에서 이 음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2의 마이너스 1거듭제곱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2의 1거듭제곱은 2라는 값이죠. 여기에다가 2라는 값을 곱해봅시다.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값은 2의 다시 4가 되겠죠. 지수 법칙으로는 2의 제곱이라고 나타내는 거고. 즉, 같은 값을 거듭제곱 하니까 지수의 값은 하나가 커지네요. 그럼 거꾸로 2를 나눠주게 되면 지수가 하나 내려가더라. 이런 규칙을 또 파악해 봅시다. 그러면은 2에다가 2를 나눠주게 되면은 그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럼 2의 몇 제곱? 0제곱. 실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1이란 값이 되겠죠. 1을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이란 값이 될 겁니다. 그 녀석의 거듭제곱이 바로 문제에서 질문한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네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음수 거듭제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밑을 뒤집어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공비를 구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제일 단순한 방법은 두 번째 항을 직접 찾아서 첫 번째 항과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과연 얼마가 곱해진 것인가? 자, 이 항은 3 곱하기 2의 1 빼기 1 빼기 4제곱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네요. 그럼 이 값은 네 8분의 3입니다. 첫 항이 2분의 3이고요. 두 번째 항이 8분의 3입니다. 얼마 곱해진 거죠? 4분의 1이네요. 따라서 공비 R의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비 이야기할 때 2의 거듭제곱이네? 네, 그래서 공비의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등비수열 일반항을 보면은 일반항 A에는 첫 항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거듭제곱으로 나와 있죠. n 거듭제곱. 지수가 변수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줘야지만 그때의 밑을 공비의 값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을 보세요. 지금 2에 대한 거듭제곱에서 n의 개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죠. 이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매번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찾아서 값을 비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아하고 배운 사람 그치 바꾸는 방법을 본다면은 지수 법칙으로 먼저 식을 정리하죠. 2의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2n제곱.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6이 되고 요 부분 이 항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은 4분의 1을 뜻하는 거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하여 전체 n거듭제곱으로 바꿔보았다. 4분의 1에 대한 n거듭제곱이다. 자, 뒤에 꼭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n에 대한 지수가 n에 대한 식이기만 하면 돼요. n에 대한 1차식. 그때의 미세값 4분의 1이 공비의 값이 되는 겁니다. 앞에 구했던 거랑 동일한 값이네요. 이런 식의 변형으로 찾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이 60이다. 그러면은 첫 항, 둘째 항 값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보고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도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또 240이다. 60과 240. 값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등비수열이래요. AN이 등비수열. 첫 항과 공비의 값을 찾아라. 그럼 두 조건으로부터 첫 항 공비를 알아내야 할 건데, 등비수열이니까 첫 항 A1이란 것은 A로 쓰면 되겠네요. 둘째 항은
AR이라 쓰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네 번째는 AR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240이라는 값을 기억 한 켠에 두시고요. 우리는 A와 AR의 합이 60인 걸 아니까 두 번째 식에서는 R제곱을 한번 값을 묶어 보겠습니다. 공통인수 R제곱을 묶으니까 남는 게 A와 AR이네요. 그 값이 6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공비 R의 제곱의 값은 4가 되겠다. 그러면 R의 값은 2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자, 첫 항과 공비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첫 번째, 공비 R의 값이 양수 2인 경우에 A와 2A의 합 3A가 60이니까 첫 항 A의 값은 2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A와 마이너스 2A, 즉 마이너스 A의 값이 60이다. 첫 번째 항 A는 마이너스 60이라는 값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상황 따라서 첫 항과 공비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대답해 주셔야 되겠어요. 공비 R이 2인 경우에 첫 항은 20이고요. 공비 R이 마이너스 20인 경우에 첫 항은 마이너스 60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 문제 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예제 19번. 두 수 사이에 다른 숫자들을 넣어서 등비수열의 관계가 되게끔 값을 구성해 보라고 합니다. 자, 2와 20이라는 두 수 사이에 A1부터 A10이라는 총 10개의 항이 추가되었네요. 10개의 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 2라는 값 그리고 20이라는 값, 얘네들이 전체 수열의 첫 번째 항이잖아요. 첫 번째 항. 근데 앞서서 AN이라는 것은 쓰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X1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X1이라는 항. 지금 이 등비수열은 XN이라는 등비수열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A1이라는 것은 X2가 되고요. A2라는 것은 X3가 되고 A10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일까? 이것도 하나의 규칙상 파악입니다. A1이 X2, A2가 X3, A3는 X4. 그러면 A10은 X, 너 왜 반항이니? 이쁘게 나와라. X11. 그렇다면 20이라는 값을 가지는 항은 X11 다음에 있는 항이니까 X1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수열의 관계 20이라는 값이 12번째 항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의 값은 2인 거 알았죠? 따라서 등비수열 xn에서 첫 항의 값은 2가 되고 공비의 값만 찾아내면 되겠다. 그걸 바로 12번째 항 20으로부터 우리가 끄집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만족하는 아래 11 거듭제곱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A1과 A10의 값을 곱해주세요. A1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X2로 본다고 했죠. A10은 X11이라고 본다고 했고 XN 수열에 대한 첫 항과 공비를 구했으니까 AN 수열의 형태가 아니라 XN에 대한 형태로 변형해 봤습니다. 그러면 X2는 첫 항 2와 공비 R 그리고 X11은 첫 항 2와 공비 R의 몇 제곱? 등비수열이니까 순서 11번째보다 1 작은 10거듭제곱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값은 4 곱하기 R의 11거듭제곱이네요. 앞서 R의 11거듭제곱의 값이 10이 됨을 알 수 있었죠. 따라서 만족하는 두 값의 곱은 4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다음을 만족하는 등비수열을 한번 또 찾아보라네요. 예제 20번. 그리고 수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느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일반항을 찾으려고 언제나 우리는 애를 씁니다. 일반항을 찾는 게 모든 문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열의 일반항을 찾았다면은 나는 그 친구의 거의 대부분을 다 아는 겁니다. 자, 첫 항이 2고요.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가는 거죠. an 수열이라고 할게요. 첫 항의 값이 2고요. 공비 2에서 4가 되기 위해서 값이 얼마? 2가 곱해지고 4에서 8로도 마찬가지 2가 곱해지니까 공비의 값이 2의 n-1제곱 이렇게 식이 표현되겠네요. 지수 정리에 의하여 2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너가 언제 처음으로 500이라는 것보다 커지느냐, 처음으로 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2에 대해서 한 100제곱쯤 하면은 500은 저기 보이지도 않게 큰 값이겠죠. 그럼 한참 뒤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게 하는 n의 값은 얼마냐. 자, 2의 거듭제곱의 값 가급적이면 외워달라고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의 1제곱은 입니다. 2의 2제곱은 4고요.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각각은 8, 16, 32, 64. 2의 7거듭제곱은 128, 20 곱해간 겁니다. 2의 8거듭제곱은 256, 2의 9거듭제곱은 512, 2의 10거듭제곱이 1024. 이 정도는 가급적 외워주세요.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은 자 2의 10거듭제곱 이런 거 하나 외워주시고 2의 7거듭제곱 정도 이 두 가지가 조금 금방금방 입에서 안 나오는 그런 값들이니까 이런 것들 먼저 외워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2의 8제곱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128에다가 재빨리 2를 곱해서 25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뭐 2의 5제곱을 묻는다? 그러면은 2를 5번 거듭제곱 해도 되고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이 두 수를 곱해서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죠. 자, 곁들여서 3의 거듭제곱도 봅시다. 3의 1거듭제곱은 3, 3의 2거듭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은 243. 3의 거듭제곱은 이 정도까지, 이 5개 정도까지는 외워주세요.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빨리 거듭제곱하면서 파악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포인트 기준은 3의 4제곱. 그 앞에 3의 1제곱, 2제곱, 세제곱은 금방 입에 붙으니까 3의 4제곱의 값이 81이다.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2의 몇 제곱이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느냐? 여기 있네요. 2의 9거듭제곱이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n의 값은 9. 즉 제 9항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큰 수가 나온다. 500보다 큰 항이 나타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룰루랄라 신이 난다, 재미 난다, 등비수열 공식 몇 가지 더 따져봅시다. 등차에서 보던 문제처럼 여기에서도 자, 연속한 세 실수가 등비수열 관계를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네요.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다시 곡선과 직선이 서다세 실근에서 만난다. 그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곡선과 직선의 서로 다른 세 교점. 그래프의 교점이네요. 우리가 수학 1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프의 교점이란 것은 그래프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무엇과 동일하냐? 그래프 교점의 x좌표는 연립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3차 방정식과 연립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이퀄 k가 되겠고요.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는 거죠. 해서 다시 모양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k 이꼴 0까지 나오고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실근이 무슨 관계다? 등비수열의 관계랍니다. 세 실수가 등비수열의 관계를 이룬다고 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를 다음의 꼴로 변형하셔서 문제풀이에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알파를 a라고 한다면은 베타는 공비 r까지 곱해주고요. 감마라는 거는 다시 한번 공비 r을 곱해서 ar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 보자고요. 이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연속한 세 실수가 등차 수열의 관계를 이루면은 가운데 항 b를 기준으로 앞뒤 항들이 일정한 값을 더하고 뺀 것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문제 풀었던 것과 100%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이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등비수열의 관계로 나타낸 A, AR, AR의 제곱의 합. 세 실근의 합은 얼마? 2가 되고요. 두 번째, 세 실근 중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의 합 a제곱 r과 a제곱 r 세제곱과 a제곱 r제곱의 합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죠. a, r이라는 값으로 묶어내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해당되는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은 b분의 c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a와 ar과 ar의 제곱의 합이 2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2로 바꿔 적읍시다. 따라서 ar이란 값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다른 세식은의 곱 a와 ar과 ar의 제곱의 곱은 a세제곱 r세제곱이므로 ar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바꿔봅시다. 따라서 이 값은 ar이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될 텐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봤더니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수 k에 해당이 되는 값이었군요. 해서 만족하는 k는 8분의 1이다. 등비수열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하나 더. 등비수열이 만족하는 등비수열만의 성질, 등비중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등차 중앙이란 부분을 연상하면서 떠올리면서 해당 내용을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복습해 볼까요?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이웃한 세수가 등차 수열 관계라면은 가운데 있는 항의 2배,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의 성질이니까 가운데 항의 2배의 값은 앞뒤의 합과 같다. 등차 수열 더하기 빼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연속한 세수에 대하여 연속한 세수가 등비수열 관계이면 다음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 연속한 세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으로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네요. 연속한 세실수 A, B, C가 등비수열 관계이면 다음과 같이 된단다. 자, 등비수열은 앞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었죠? 자, 노트 첫 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웃한 항의 B가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등비수열은 이웃한 항의 B가 일정한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조건도 하나 빠졌네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자기들끼리 재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A, B, C라는 순서대로 등비수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B, C가 등비수열이니까 A에서 어떠한 공비의 값을 곱해주면 B가 되고요. 마찬가지 B에서 공비의 값을 곱하면은 C라는 값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정의, 이 우탄항의 B가 일정, 이 등비수열의 정의에 맞춰서 본다면은 B 나누기 A의 값과 C 나누기 B의 값이 그 일정 공비의 값으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등비수열의 성질, 등비중앙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자, 양변에다가 곱하기 AB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B제곱은 AC와 같다. B제곱은 AC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가운데 있는 항 ABC는, 가운데 있는 항 B는 앞뒤에 있는 AC항의 합과 같다. 왜 이래요? 가운데 있는 항 B의 제곱은 앞뒤에 있는 항 A와 C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중앙의 성질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등비중앙의 성질은 앞뒤 항의 곱과 같다. 가운데 제곱이 앞뒤의 곱과 같다. 자, 개념 원리 문제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념 22번. 이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x 빼기 4의 제곱의 값이 제일 앞에 있는 x 더하기 2와 제일 뒤에 있는 3분의 x 빼기 1의 곱과 같다고 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양변에 일단 3 곱해주시고요. 별 수 있습니까? 전개해주는 수밖에 없죠.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4, 16. 그리고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의 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전부 다 좌변으로 이사 갑시다. 3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2x제곱. 동량들끼리 연산하는 중이죠. 마이너스 24에서 x가 넘어왔네요. 마이너스 25x. 다시 한번 3 곱하기 16, 48에서 마이너스 2가 넘어왔습니다. 더하기 50 이꼴 0.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2와 1. 그리고 요렇게네. 5와 10. 정확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2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은 2분의 5이거나 아니면은 x의 값은 10.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이 확인해 봅시다. 둘 다 되는지, 한 놈만 되는지. 첫 번째, x의 값이 2분의 5라고 하면은, x의 값이 2분의 5라고 하면은 연속한 세수란 녀석은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2분의 5에다가 2를 더합니다. 2분의 9. x에 4를 뺍니다. 2분의 5에서 4를 뺀단 말이죠. 2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건 좀 계산이 손이 가네. x에서 1을 빼고 3으로 나누겠답니다. 2분의 5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3이네요. 이걸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자, 계속 일정한 값의 곱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일정한 값의 곱의 흐름이 있어야 그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이군요. 등비수열 땅땅땅. 오케이, 만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 우리가 고생해서 구한 그 x의 값이 10이 되느냐. 마찬가지 확인하십니다. x에 10을 대입해서 12, x에 10을 대입해서 6, x에 10을 대입해서 3분의 9는 3.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공비 보입니까? 공비의 값이 2분의 1이군요. 공비가 존재하니까 등비수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루는 x의 값은 한 개가 아니라 2분의 5와 10이라는 두 개의 값이 됨을 알 수 있군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짬뽕한 문제를 또 출제했군요. 출제자들 머리도 좋아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고. 자, 문제를 좀 잘 읽어봅시다. 4와 A와 B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랍니다. 그리고 B와 C와 64도 등비 수열이라네요. 그럼 B, C, 64 같이 적어주자. 등비 수열. 그리고 A, B, C 순서대로는 등차 수열이라는군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양수 ABC를 찾아봅시다. 양수 ABC입니다. 자, 어디를 먼저 손을 댈까 싶은데 선생님의 결심은 이렇습니다. 등차 수열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ABC란 숫자들을 다음의 형태로 변형해 봅시다. 연속한 세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B- 공차 D, B 플러스 공차 D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수들의 관계들도 4와 A 대신에 B- D 그리고 원래 있던 B 있고요. 원래 있던 B와 C 대신에 B 더하기 D로 바꾸고 64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등비 수열이므로 등비 중앙의 성질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등비 중앙에 의하여 가운데 항 B-D의 제곱은 4B에 각각 같고요. 가운데 항 B 플러스 T의 제곱은 64B에 각각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전개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2BD 더하기 D제곱이 4B고요. B제곱 더하기 2BD 더하기 D제곱이 64B의 값이 됩니다. 이 두 식을 가운데 거만 남게 빼보도록 하죠. 두 식을 모두 다 빼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B제곱 B제곱 D제곱 D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4B D의 값은 마이너스 60B의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앞서 강조했던 표현 A, B, C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즉 0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양변을 이 항에서 나누어주는 것까지 풀이는 가능해지는 거고요. 4BD 마이너스 60B가 있다면은 4B로 묶어내면은 D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만족하는 B의 값은 0이거나 아니면은 D의 값이 15이거나. 문제 조건 양수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될 일은 없다. 따라서 D의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D의 값이 15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값들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봐야겠죠. D의 값이 15다. 어디에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을까? D의 값이 15라는 내용을 이 별표식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별표에 D = 15 대입. D라는 값이 조금 커서 거듭 제곱하고 계산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D에 15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0B. 그리고 4B가 넘어올 것까지 고려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4B라고 고칩시다. 그리고 D제곱이니까 얼마? 15의 제곱 = 0. 15라는 것은 3과 5의 거듭제곱이죠. 3과 5의 곱이죠.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인수분해를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B와 B. 그리고 얼마를 곱해야 15라는 값이 나올까? 얼마? 말을 잘못했죠. 15의 제곱으로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더해줘야 34가 될까? 25와 9라는 값을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만족하는 B의 값은 25이거나 B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 자, B의 값이 25일 때 만족하는 A, B, A, C의 값들을 추가적으로 구해주신다면은 다음의 모양이 되겠네요. 공차가 15니까 B의 값 25에서 15를 뺐다
차탕 A는 10이 될 수도 있고요. C의 값은 공차 15만큼 더했다 40이라는 값이 가능하겠네요. 또는 B의 값이 9라고 할 때 A라는 값은 15를 빼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C의 값이 24가 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로 나온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분명 양수라고 언급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은 빠지게 되고요. 얘네들만 가능해졌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등비수열의 성질, 등비 중항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쉬었다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부분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